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처음에 계략적으로 말할 때 다 이미 했던 걸 또 이제 구체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할 때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주택법상 주택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 다른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사용용도입니다. 오피스텔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 그러나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준주택이고 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 사용용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수도권, 광역시 외의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교과서는 395페이지 거기에 양가로 5번 위에서 한 6번째 줄 양가로 5번에 대상주택 나와 있죠. 6천만 원 초과, 이거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시험에 가로 안에 다음 가로, 이게 뭐가 나왔냐면 이게 6천, 6, 30 요 세 개 가로 해놓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6, 30, 30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 숫자 이런 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빨리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막 빨리 넘어가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빨리 넘어가고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천천히 이해를 해야 되지만 거의 다 이거 암기거든요. 숫자는. 공법 선생님 더 천천히 하죠. 저보다. 저하고 친구예요. 나이도 똑같고. 근데 성향이 다 달라, 사람마다. 그게 이제 성격인데, 어쨌든 저도 천천히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 이 노력한데도 금방 또 1시간 정도 노력하다 또 1시간 지나면 또 안 되거든요. 잘. 와이프하고도 싸우면 이제 다시는 안 그렇게 잘못했다 했는데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잘못했다고, 피곤하니까 잘못했다고 한다고요. 그래놓고 또 잘못해요. 그게 인간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노력하더라도 혹시 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따라오려고 노력해야 돼. 계속 불만 가지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하여튼 저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인데, 지금 현재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1년 유예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또 유예해가지고 지금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인데 아직까지도 처벌 안 합니다. 올해 5월 말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원래는 30일인데 유예됐다고요. 지금 몇 년이. 지금 5월 말까지 하면 됩니다. 자, 신고해야 될 사항 395페이지 거기에 양가로 7번 박스 안에 있네요. 395페이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데 395페이지. 그래서 인적 사항, 그리고 주택 현황, 계약 내용, 갱신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여부 신고해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략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책에는 없습니다. 393페이지부터 전부 임대차 신고해야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책에는 없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계약, 그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했죠? 오피스텔도 신고해야 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면 실제 사용 용도니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이니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고요. 어디다 신고하냐면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도 국가 등이 해야만 했죠. 여기도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다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래는 의무를 부과하려고 했는데 개업 공개사들이 우리가 봉이냐, 맨날 돈도 못 받고 신고만 의무만 부과하냐 이렇게 항의를 많이 해가지고 원래 하려고 했다가 삭제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요. 단
국가 등이 일반 당사자면 국가 등이 해야 되고,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이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주택 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해줄 의무는 없고 다만 해줄 수는 있다. 신고하면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하고요. 만약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이 정정 신청, 해제, 변경 신고 다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변경 신고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돼도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기간만 변경된 경우 신고 안 해도 됩니다. 2년 계약했다가 2년 더 연장해 주면서 월세 안 올리고 그대로 하면 연장하는 거는 신고 안 해도 된다고요. 기간만 변경하는 경우는. 근데 차임 등이 월세가 보증금이 올랐으면 신고해야 됩니다. 변경 신고 30일 이내에. 자, 어제 본단대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사업자는 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신고를 했다면 이 법상 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지금 10년이죠. 10년. 그럼 10년 후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우선 분양권이 있어요, 없어요? 먼저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특약으로 요즘은 세입자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 임대사업자가 10년 후에 그냥 확정 가격으로 분양해 주겠다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10년 후에 시세가 아니라 지금 아예 확정가로 그 10년 후에 분양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더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분양받으려고만 하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임대하려고 별로 안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그 LH 이런 데 사는 행복주택 이런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요거는 10년간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려요. 근데 일반 개인 그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년 지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물론 계약갱신 요구하면은 5%밖에 못 올리지만 이게 관련법이라는 것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말합니다. 자, 임대차 신고 의무자입니다. 395페이지. 394페이지에 있네요. 양가로 2번 거래 당사자 신고, 양가로 3번 단독 신고, 양가로 4번 395페이지 위임 신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인 경우,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때는 증빙자료와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개거래라도 개공은 신고할 수 있는 거지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공이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변경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신고 관청에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시군구가 신고 관청입니다. 다만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주택임대차 신고는 그냥 계약서 들고 가서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99%는 전부 동주민센터에 그냥 계약서 들고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신고하지 말라 이런 특약을 많이 넣고 이렇게 했어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이런 거 환급받았기 때문에 만약 주택으로 사용하면 다 토해내야 되죠. 부가가치세 환급받았던 것도. 근데 그런 특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입신고하지 않기로 한다. 관행법규 위반이에요. 주민등록법에 30일 이상 생활의 본거지로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거는 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그런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가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모두 30일입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2번,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프린트 말했다가 책 말했다가 이것저것 다 말하니까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은. 그래서 처음에는 못 따라오면 이제 또 다음 달에 따라올 수 있고 이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2년째 하는 분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100% 나한테 맞추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려고 그냥 노력하시면 됩니다. 저도 맞추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는 본인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제시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전부 다 신고하는 사람 신분증은 다 제시해야 됩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 제시해야 됩니다. 신분증 제시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 제출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고요.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그 다음에 일방 제출입니다. 일방이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체결 사실 입증 서류 등을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신고사항 기재한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 제출 시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계약서 들고 가서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모두 할 필요 없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제되는 것, 간주되는 경우인데 398페이지 맨 밑에 주택임대차 신고 준용 규정이 있네요. 준용 규정. 그 박스에 그냥 398페이지는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신고를 했으면 이 법상 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아까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말까지만 하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번 5월 말까지 2021년 6월 1일 이후 걸 다 해야 되거든요. 원칙은.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는 또 과태료 부과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 고민 중이에요. 아무래도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올해 5월 말까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걸 다 신고해야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지나간 걸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간 거는 아마 부과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론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냥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신고 안 하면. 이게 우리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2024년 1월 1일 올해 바뀐 내용입니다. 올해 바뀐 게 주택임대차 신고서 서식인데 서식에 보면 이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개업공개사 지금 공동중개까지 생각해서 2명 또는 당에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소속공개사까지도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 이거는 확정된 내용이에요. 이때까지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었죠.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서에도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고요. 그 제가 국토부에 전화를 하도 안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전화해보니까 직원도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개업공개사는 주택임대차 신고할 의무 없다고 했잖아요. 의무 없는데 또 도장은 찍어야 돼. 그게 좀 모순이지 않냐 하니까 모순 아닙니다. 그냥 찍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신고서 가져와서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는 줘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주민센터에 가서 그냥 계약서 들고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그냥 동주민센터 직원이 아마 그 계약서에 있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아마 적을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이거는 법조문에는 없는데 서식이에요. 서식. 개업공개사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여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 정부도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이 아마 이게 임대차 3법 폐지한다고 공약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폐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했다고요? 서명 및 날인까지 해야 되는, 왜 서명 및 날인해야 되냐? 그 취지를 보니까 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들이 많은데, 만약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을 알면 협회 공제금 같은 걸 쉽게 청구할 수 있는데 2억까지는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지 몰라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세입자들을 긴급하게 구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렇게 개정 이유를 밝혔더라고요.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1월 1일 날, 최근 올해 1월 1일 되기 전에 나왔잖아요. 자, 405페이지 자진신고자 면제 감경 대상입니다. 405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그 암기 프린터는 47번에 있습니다. 47번에. 지금 우리 교과서 405페이지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를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해 주는데요. 시험에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암기 프린트 47번하고 여기 칠판에도 지금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걸 적어놨어요. 우리 교과서 405페이지 그 1번부터 7번까지는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는 안 되는 게 나왔다고요? 그럼 교과서에 되는 거 빼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안 되는 걸 저는 지금 칠판에 적어놨고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요건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인 게 뭐가 있냐면은 거기 3번이 되겠네요. 3번.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개사 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가지고 거짓 신고한 경우, 요게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입니다. 왜 이렇게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으로 했냐?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리니언시 제도 이렇게 치보면 나오는데요. 리니언시 제도, 리니언시라고 한번 치보세요. 지금 그 인터넷에 치보면 나와 있는데요. 다운계약서 적었으면 두 사람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적었기 때문에 제3자가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게 불신을 조장해서 제가 먼저 신고해가지고 면제받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먼저 해버리고 나만 면제받을까? 먼저 한 사람 면제해 주니까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적발하기 어려운 걸 서로 이간질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자진신고 한 사람만 면제되고 나머지는 부과하거든요. 그냥 한 명이라도 적발해서 사전에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이런 규정을 만들었대. 불안감을 조성해서 이거 괜히 했다가 또 제가 먼저 자진신고해가지고 제만 면제받는 거 아니야?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먼저 하자, 이렇게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다운계약서 적은 경우입니다.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되는 것. 그 내가 다운계약서 적었습니다. 지금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안 적어주면 안 판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 적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자진신고하면 그 사람은 면제해 준다고요?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해 주고요.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면제 감경받은 경우 네 번째 자진신고하면 완전 상습범이기 때문에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자진신고제도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다.
이게 외국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도입됐다가 2017년도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 이 세 개 법이 통폐합됐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이게 공법에 있었다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어려워합니다.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이 파트가 어렵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자, 외국인 등의 정의입니다. 외국인 특례. 아까 외국인은 규제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 외국인에 해당되는 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그 다음에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전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외국 정부, 국제연합,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도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유엔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시험에도 안 나왔고 뭐 여기도 용어정의가 없는데 판례에 의하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이고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이 법상. 그 영주권은 일본은 영주권밖에 없기 때문에 제1동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제1동포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외국인 아니고요. 근데 제2동포, 제 호주동포, 제 캐나다동포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왜냐하면 거기는 시민권이 있거든요.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 미국 사람입니다. 스티브 유승준 씨 미국 사람이죠. 군대 안 가려고 미국 사람으로 국적 바뀌었잖아요. 미국 사람이니까 군대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특례에게 규제를 받습니다.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물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외국인 특례입니다. 이것도 우리 책에는 딱히 이게 책에 정확하게 없어요. 이 부분이 전부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책에 찾아도 없고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지금 416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를 정리한 겁니다. 표 하나로. 암기 프린터는 27번에 있습니다. 27번. 암기 프린터는 27번. 27번에 있습니까? 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합니다. 우리 우리 일반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 이내 한다고 했어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여기 매매는 X,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매매는 신고 안 한다는 뜻이다. 신고 무슨 뜻이냐고. 30일. 예.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특례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특별히 예외가 아니다.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아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네,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만 60일 이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60일 안에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 신축, 정축, 개축, 재축, 판결, 환매권 행사, 상속 등의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인데 우리나라 사람이다가 예를 들면 스티브 유처럼 미국인으로 바뀌었으면 계속 부동산 가지고 있으려면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고요.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되고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55번에 20번에 있네요. 55번에 20번. 55번에 20번에 있습니다. 미리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됩니다. 신고는 사후 신고고요.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15일입니다. 15일은 암기 프린터 49번에 있습니다. 49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49번에
동그라미 3번 15일 정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괴롭지만 요 과목은 7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최소한 그냥 수업만 들어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419페이지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개정됐습니다. 419페이지 박스에 보니까 2번하고 3번 사이에 2의 2라는 게 있죠. 이게 신설됐습니다. 이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명성 및 시도 자연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이게 허가받아야 되는 것으로 신설됐습니다. 이게 암기 프린트 27번에 보면 제가 군문자야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군문자야, 군문자야인데 군문명자야 이렇게 했습니다. 명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명이 뭐냐면 명성입니다. 명성지, 명성지, 명성지 및 시도 자연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이런 데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문자야인데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까? 군문자야인데 군문명자야, 명이 하나 더 신설됐습니다. 명자야, 군문명자야 5군데 허가받아야 됩니다. 27번에 있죠. 우리 교과서는 419페이지에 있고요. 군문 이런데 땅값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이거 군문명자야? 그 공법상 무슨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땅값은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 그냥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시지역 안에는 도관농자,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이런 게 최고 비싸겠죠? 그냥 그렇게만 돼 있는 게 좋지 뭐 이런 거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거 많으면 많을수록 행위 제한이 따르는 거니까 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다 행위하지 말라 뭐 하라. 예를 들면 지금 여주 같은 데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뭐 상수원 보호구역 이러면 뭐 행위 제한이 엄청 많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짓기도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 뭐 이런 건 땅값은 싸요. 땅값은 싼데 외국인들이 이걸 취득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우리나라가 보존해야 될 땅인데, 국토를 보존해야 될 땅인데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가서 딴짓 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뭐 울릉도 독도를 제가 독도는 개인 땅이 아니니까 실제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만은 극단적으로 일본 사람이 독도 사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래서 미리 허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 게 허가입니다. 신고는 수리 안 할 수 없어요. 무조건 받아줘야 돼. 신고는 허가입니다. 그래서 허가, 요거는 이런 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군문명자야 같이 시작. 노란 색깔 칠해놨습니다. 군문명자야. 그럼 제가 이게 여러 개 해보니까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명자야가 최고 암기하기 쉽다 이러더라고요. 와이프도 자격증 따가지고 강사보다 오히려 수험생 입장에서 물어보면 더 그게 어느 게 쉬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20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6번에 있네요. 양가로 6번에 있는 거 지금 칠판에 있습니다. 신고 간청은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국장에게 직접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하죠. 특별자치시장은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하니까. 우리 특별자치도가 어디 있어요? 특별자치도가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 조금 있다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도 신설될 예정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김포가 우리는 서울로 가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왜 만들려고 하겠어요? 혹시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신 분 있어요? 개발을 하게 하려고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이 안 됩니다. 지금 뭐 인구 유발 시설에서 과밀 억제권역, 이런 과밀 억제권역이면 인구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학교 같은 거 신설이 안 된다고요? 경기도도 수원 같은데 대기업 들어오면 대기업 세금 중과세하고 그래요. 본사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있으면. 근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하죠. 그럼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제 인구 유발 시설도 경기 북부, 지금 경기 북부가 좀 약간 낙후돼 있잖아요. 경기 남부에 비해서. 그래서 특별히 개발을 허용하고 좀 인구 유발 시설 이런 걸 만들도록 허용하려고 지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주는 한강 이북에 있으니까 경기 북부인가 남부인지, 남부예요? 남부로 들어가요? 남부에. 여주는 한강 저쪽 북쪽, 한강 북쪽 아니에요? 남양주부터 북부로 들어가요. 아, 북한강 저쪽으로인가 봐. 남한강은 아닌가 보네. 예. 아니, 북부로 들어가면 더 좋다니까. 개발도 하고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위자니 지금 강력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양평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전원주택 신도시로서 가장 유망한 지역이에요. 서울에 가장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죠. 행위 제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게 공법에 있었다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424페이지에 있네요. 교과서는 424. 메인 위에 보니까 두 문제는 출제된다고 돼 있어요. 옛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2문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두 문제. 허가구역 지정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토지 투기가 생행합니다. 주택 투기가 생행한 지역은 주택 투기 지역입니다. 투기 과일지구, 투기 과일지구죠. 그리고 또 세법상 투기 지역 이런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주택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투기가 생행하거나 생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동안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7년 지정할 수도 있다. X. 최대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암기 프린트 2장에 숫자 5년 이런 거는 당연히 다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보는 것도 불편해요. 사실 찾아보고 이러면 정신없어가지고 또 뭐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어차피 고통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고통받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힘들면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또 원장님한테 가서 바로 이야기만 하실 생각만 하니까 제가 41번에 7번에 있습니다. 5년 뭐 상관없는데 근데 그 고통을 받아야 돼. 그 고통을 받고 영혼이 정화되어야 학교 갈 수 있는데 전혀 고통 안 받고 그냥 쉽게 학교 가는 경우는 없어요. 갈등 느끼고 누구나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걸 참아야 된다고요. 5년 동안 X,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7년 동안 지정할 수도 있다. X. 그 다음에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지역 등은 동일한 시도의 일부인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국가가 개발사업. 그래서 이거 물어보니까 이게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에 들어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대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곳은 세종시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전부 시도지사가 지정했고요. 경기도는 지금 용인시 원산면 SK 하이닉스 부지, 그 다음에 남사면 그 삼성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 전부 경기도지사가 지정했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서울의 구룡마을 서울시장이 지정했습니다. 그 구룡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아마 개발할 모양이던데요. 분양권 줘요 안 줘요? 입주권 안 줍니다. 왜냐면 거기 전부 불법으로 남의 땅에다가 지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고요. 그냥 임차권만 줍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살 수 있는 거 이것밖에. 법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특별법을 새로 만들지 않는 한은. 세입자한테는 입주권을 못 준다고. 세입자한테는. 그래서 이때까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세입자들은 우리도 입주권 달라.
그 비닐하우스에 살다가 불나가지고 죽고 막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아마 곧 개발할 모양이더라고요. 구룡마을도. 그 철거민들 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이런 거 하면 올림픽 하면서 전부 다 외국 사람들 오는데 모이면 안 된다고 전부 다 이주시킨 성남 같은 데가 그렇게 해가 청계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주시킨 데잖아요. 성남도. 성남이 뜻이 남한산성 남쪽이라는 뜻이더라고. 성남. 원래 광주군이었잖아요. 전부 다. 이게 잠실도 다 광주군이었어요. 옛날에. 네, 청담동 다 광주. 옛날에는 광주군, 양주군, 저기 시흥군, 또 뭐야 이게 고양군이 4개밖에 없었어요. 수도권에 군이. 조선시대 때는. 이천군은 수도 바로 딱 붙었지는 않았잖아요. 서울하고. 서울하고 붙은 데는 4개 군밖에 없었다고요. 자,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장, 하나의 시도에 있는 경우는 원칙 시도이사인데 예외적으로 하나의 시도에 붙어 있어도 국가가 직접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자,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요것도 이런 그림들은 아마 우리 책에는 없어가지고 페이지를 못 적고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25페이지부터 426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지정 절차 그 426페이지 있네요. 지정 절차. 지정하려면 먼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토지 투기에 대한 토지 투기가 성행하는지 조사를 한 후에 허가구역을 지정하는데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하는데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한다고 했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부 장관,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경우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같은 시도 안에 있어서도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국가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자, 이런 거 공고하는 내용은 이런 지형도 이런 걸 공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고하고 나면 통지를 하는데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했다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만약 시도지사가 지정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70주파 암기 프린터 39번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더라도 어차피 괴로워야 된다고요. 15번에 있습니다. 39번에 15번 39번에 15번 한나 선생님이 프린터 이거 안 받았죠? 가서 받아주세요. 하나 이거 가서 받아주라. 칠공주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그 반대로 15일 이상 공고 7일간 열람하면 X라고. 70주파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70주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해제 축소의 경우에는 지정 절차와 똑같은데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처음에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를 합니다. 재지정의 경우만.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할 때는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시도의사가 재지정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를 내보면 처음 지정하는 절차, 재지정하는 절차 뭐가 더 까다롭습니까? 재지정이 까다롭죠.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안 해요. 그냥 지정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이천시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왜 우리 동네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 이 신청 안 됩니다. 단 그 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에 대한 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왜 우리 동네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고는 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시험에 나왔어요. 재지정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무래도 규제를 하니까 거래가 잘 안 되고 높은 가격으로 팔아먹기 힘들겠죠.
실수요성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니까 실제 투자 목적으로는 살 수 없다고요. 허가구역 안에서는. 그럼 거래가 안 될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러면 5년인데 또 5년 더 연장해버리면 그만큼 국민 재산권이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지정은 까다롭고 그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예 재지정하십시오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안 됩니다. 그만하면 안 됩니다.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장들은 약간 투기가 조장되어야 다시 당선될 확률이 정치공학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해제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 선거철 앞두고 뭐 전부 다 뭐 해준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무조건 지금 다 해준다고 하고 이제 5월 되면 다 없었던 걸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고무신도 주고 뭐 경기 태워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글자도 모르는데 그냥 제 1번 대가리에다 그때 옛날엔 다 여당이 1번이었거든요. 1번 대가리 위에다 찍으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글자도 모르니까 뭐 어디가 1번인 거 맨 왼쪽에 있는 거 거기 대가리 위에다 찍으면 된다. 옛날에 막 면장들한테 체크하고 그랬어. 그 투표율 90% 이상 나오고 그랬어요. 시골에는. 옛날 박정희 전 대통령 선거하고 이럴 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1971년도인가 아마 그때 했는데 김대중하고 붙었었는데 옛날에는 전부 시골에는 다 여당이고 도시는 야당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인천시장은 계속 바뀌거든요. 여당 야당. 인천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 사니까 인천이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여당이 되면 여당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인천하고 충청도 여기가 좀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절차에 대해서 봤습니다. 허가 대상 계약부터는 그 427페이지에 있는데 허가 대상 계약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